이 프로그램은 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통신발전기금을 지원받아 제작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KBS 라디오 광복 80주년 특별기획 위대한 나라, 위대한 국민 아나운서 임수민입니다. 오늘은 세 번째 시간으로 국내 1세대 그래피티 아티스트 레오답으로 활동하고 있는 최성욱 작가를 만나볼 텐데요. 그래피티는 벽에 그림을 그리는 예술 분야죠. 최성욱 작가는 독립운동가들을 그래피티로 되살리고 있는데요. 서울 북촌에 있는 정독도서관 담벼락에 그려진 유관순 열사, 김구 선생님 등 독립운동가들의 모습을 본 분들 계실 텐데요. 바로 최성욱 작가의 작품입니다. 오가는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독립운동가의 이름과 얼굴을 기억하게 하고 있는데요. 독립운동가들을 최대한 멋지게 표현하고 싶다는 그래피티 아티스트 레오다브 최성욱 작가 지금 만나봅니다. 국내 1세대 그래피티 작가 레오다브 최성욱 씨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네. 우리 최성욱 작가님 그래피티 하면 제가 잠깐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거리의 벽화 뭐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는 걸까요? 그렇죠. 이제 뭐 거리에서 그림을 그리는 행위, 그러니까 문화예술을 하는 행위들을 저희는 이제 좀 그래피티다라고 좀 넓게 좀 보는 편이에요. 근데 보통 일반적으로는 이제 스프레이로 벽에 그리는 그림들. 네. 국내 1세대 그래피티 작가님이라 그래서 좀 연세가 있으실 줄 알았더니 굉장히 젊은 신진 작가님께서 오셔가지고. 예. 어떻습니까? 같이 활동하는 분들 연배는 지금 맨 처음에 우리나라에서 그래피티 시작하신 분들 비슷비슷한 연배신가요? 예, 저랑 비슷하시거나 네. 아니면 위로 좀 한 뭐 5살, 6살 많으시고 네. 아래로 또 한 5살, 6살 어리고 예. 그 정도 차이가 있어요. 오늘 저희가 최성욱 작가님을 모신 게 아마 서울에 사시는 분들이라면 보신 분들이 꽤 많이 있으실 것 같아요. 정독도서관. 저도 학창시절에 가끔 들르던 곳인데 거기 그 담벼락에 독립운동가들의 그 그래피티가 쭉 있는데 그게 우리 최성욱 작가님의 작품이죠? 예, 맞습니다. 네. 그 작품이 꽤 오래된 것 같은데요, 벌써? 그렇죠. 이게 2013년도 했으니까 예. 한 12년 정도 된 거죠, 이제. 맨 처음에 그리신 분이 누군가요? 맨 처음이 이제 유관순 열사. 아, 지금은 꽤 여러분이 계셔갖고 거기 그 길이 독립운동가의 길 뭐 이렇게 이름이 붙은 걸로 아는데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예. 유관순 열사를 시작으로 해서 어떤 분들이 있나요? 유관순 열사를 제일 처음 작업하고 네. 그다음에 이제 윤봉길, 안창호, 그다음에 박열과 가네콤 있고 그다음에 이봉창, 그다음에 김란사, 김마리아, 그다음에 네. 김구 선생님도 계시고 그다음에 안중 선생님 계시고요. 맨 마지막에 추가한 인물이 이제 김호 선생님. 김호. 예. 네. 그렇게 아마 지금 작업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한 분씩 거명만 하고 넘어갔지만 그냥 넘어가기에는 굉장히 우리 독립운동사에 있어서 큰 역할을 하신 그런 분들이잖아요. 한 분 한 분이. 예. 대단합니다. 이 유관순 열사를 맨 처음에 어떻게 그 정동 도서관에 그 담벼락에 그릴 생각을 하셨는지. 이제 제가 이제 결혼을 하고 네. 이제 아이가 생기다 보니까 원래 이제 역사나 이런 데 관심은 많았는데 아이랑과의 관계에 대해서 좀 이제 생각을 하게 됐어요. 네. 예, 그러다가 이제 인터넷 커뮤니티 같은 데서 독립운동가를 조금 안 좋게 본다거나 뭐 포털 사이트에서 이제 검색을 하면 독립운동가를 검색을 하면 연관 그 검색어라고 해서 키워드가 나오는데 네, 거기에 네. 좀 안 좋은 것들이 이렇게 올라오는 걸 보고 좀 얘 나중에 우리 아이들하고 좀 이런 독립운동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서로 다른 의견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면 네. 굉장히 슬프지 않을까? 내가 이렇게 막 사랑하고 이제 이 아이들하고 뭔가 재밌는 것도 많이 하고 싶은데 다른 의견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면은 되게 슬플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네. 그래서 이거를 좀 내가 할 수 있는 걸 가지고 좀 바꿔봐야겠다. 좀 사람들 관심을 좀 끌어내어 봐야겠다 해서 시작을 하게 됐죠. 그러니까 내 아이에게 이제 자라날 내 아이에게 우리 역사를 좀 바르게 알리고 싶은
그런 마음에서 시작을 하셨군요. 근데 그 유관순 열사가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좀 다릅니다. 태극기도 들고 계시지만 이어폰이 이렇게 예. 약간 어떻게 보면 좀 현대식 예, 유관순 맞습니다. 열사 그런 생각은 어떻게 하셨는지요? 아무래도 유관순 열사가 수국하셨을 때 나이가 네. 지금의 고3이나 그렇죠. 이제 대학생 이제 들어가실 나이잖아요. 네, 네. 그래서 지금 그 시대죠. 2013년도에 학생들이 어떤 모습인가를 봤는데 지금은 다들 블루투스를 끼고 있지만 그때는 이제 이 줄 이어폰을 많이 꼈거든요. 네, 네. 그래서 스마트폰으로 음악을 듣는 모습들을 거리에서 굉장히 많이 볼 수 있었어요. 예. 그래서 첫 시작이니까 너무 많은 변화를 주기보다는 이렇게 지금 시대의 가장 어떻게 보면 상징적인 도구잖아요. 그 네. 스마트폰이라는 게. 그래서 그거랑 그다음에 이주관 선생님의 어떻게 보면 상징적인 그 한복 그리고 태극기 이렇게 조합을 해서 디자인을 해봤습니다. 어떻게 보면 과거와 현대를 만나게 그쵸. 한 그 지점이네요. 그 이어폰, 스마트폰이. 예. 근데 그 유관순 열사의 그 그림, 그래피티를 완성한 날이 또 특별한 날이었다고 들었습니다. 이제 2013년도에 그 독립운동가 시리즈를 준비를 하면서 연초에 준비를 했는데 언제 이거를 처음 시작을 할까, 네. 게시를 할까를 계속 고민도 하고 유관순 열사에 대한 그 스케치도 되게 다양하게 했었어요. 옷도 바꿔보고 더 현대적으로 해볼까? 막 이런 시도들도 했었는데 아무래도 첫 작품이다 보니까 조금 이제 기존의 이미지들을 담아서 예. 작업을 했고요. 그날을 아무래도 우리가 이제 이왕 시작하는 날 좀 의미 있는 날 했으면 좋겠다 해서 그러면 이제 시간이 좀 지나다 보니까 9월쯤에 된 거예요. 네, 준비를 네. 하다가 그래서 9월에 그러면 유관순 여사님 이제 순국하신 날이 있으니까 아. 그날 모든 독립운동가 시리즈를 시작을 하자 예. 해서 그때부터 그게 첫 작품이거든요. 제가 독립운동가를 그린. 네. 그래서 그때 딱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아, 그래서 2013년 9월 28일 유관순 열사의 순국 일자에 맞춰서 첫 작품이 완성이 된 거군요. 예. 그 한 작품 완성하는데 얼마나 걸리셨어요? 일단은 이게 스텐실 기법이라고 해서 네. 일단 작업실에서 종이를 최대한 실물 크기 저희가 뭐 실제 키는 모르지만 네. 사람하고 좀 비슷한 크기로 만들기 위해서 되게 굉장히 큰 종이에다가 인쇄를 해서 다 종이를 잘라야 되거든요. 아. 그런 작업이 또 필요하고 네네. 그다음에 현장에 와서 그래도 한 1시간 반, 2시간 정도는 또 마무리를 스프레이를 뿌리고 해야 되니까요. 네, 그 정도 네. 시간이 걸렸던 것 같습니다. 아, 그 전 작업이 또 시간이 예. 걸리는 그런 작업이군요. 그 사실은 그 담벼락에 남의 집 담벼락인 거잖아요. 그렇죠? 예. 정독도서관에 정식으로 허가를 받고 그림을 그리신 건 아니죠. 처음 시작은 아무래도 독립운동가를 왜곡되게 표현하는 것들이 네네. 많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그림 그리는 사람으로서 그냥 있는 게 아니라 좀 거리에서 표현을 해서 다른 사람들하고 좀 소통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으로 뭐 걸리면 어느 정도 책임은 져야겠다라는 생각으로 시작을 하게 됐죠. 아, 말하자면 걸릴 각오로 예. 예, 네, 책임도 지겠다 불사하고. 그런데 반응이 나쁘지 않았나 봐요. 정독도서관에서 제재가 안 들어왔나 봐요. 일반 분들이 보시고 네. 그냥 그림이 아니다 보니까 반응도 좋으시고 그다음에 좀 벽 상태가 좋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예. 좀 이렇게 낡아지면은 저한테 이제 뭐 개인적으로 메시지를 주시는 분들도 계시고 도서관 쪽에다 이야기를 하셔가지고 저기 얼굴이 막 지워지고 있는데 예. 복원을 해야 되지 않냐 네. 그런 식으로 계속 메시지를 주셔가지고 아직까지도 좀 잘 보존이 되고 있는 그런 예. 상황입니다. 그러면은 그 첫 작품을 만들고 나서 그럼 그 다음 작품은 어떻게 시작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유관순 열사를 시작을 하고 그럼 어떻게 할까를 또 이제 계획을 잡다가 한 네. 달에 한 분씩 추가를 해보자 예. 해가지고 이렇게 안 죽는 의사까지 처음에 작업을 했죠. 아, 그렇군요. 그러면 지금 전체적인 시리즈를 완성하기까지 뭐 한 1년 정도 그렇죠. 그 정도 소요가 됐겠어요. 예. 그 사실 독립운동가 시리즈 그 첫 주인공이 유관순 열사, 그다음에 맨 마지막이 김호 선생님. 김호 선생님까지 정독도서관의 반응은 어땠는지 궁금합니다. 처음에 이제 제가 한 걸 찾으시려고도 노력을 많이 하셨고 아, 작가를 찾으려고. 왜냐면 이걸 복원을 해야 되니까 네네. 이제 시민들이 이제 이거를 독립운동가의 얼굴들이 있으니까 이게 지워지는 게 좀 안타까워하시는 분들이 많으셔가지고 네. 이게 자꾸 지워지고 있는데 이걸 복원을 해야 되지 않냐. 그래서 처음에는 되게 좀 난감하셨겠죠 아무래도. 네네. 근데 이제
연락을 주셔가지고 저희도 어느 정도는 이거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니까 예. 계속해서 좀 관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 그다음부터는 이제 정식 의뢰를 받는 그런 그렇죠. 셈이 됐군요. 이 레오다브 작가님이 사실은 지금은 그래피티 분야에서 독립운동가 시리즈로 굉장히 유명해지셨단 말이에요. 첫 작품이 이제 유관순이었고. 근데 그 정독 도서관에 담벼락에 그려진 독립운동가들의 모습이 사실은 이제 우리가 알고 있던 그 모습도 있고 좀 새로운 모습이 거기에 가감이 된 것 같아요. 예. 이봉창 열사 같은 경우에는 제빵사. 네, 제빵사. 어떤 뜻이 있습니까? 예전에 그 하나의 일화 중에서 네. 여러 가지 일을 하셨는데 빵집에서 일했던 일화가 있더라고요. 예. 에피소드 중에서. 그래서 마지막 의거 전날 찍으신 사진이 이제 웃는 모습이시잖아요. 네. 그 사진을 보니까 약간 저희 동네에 있는 그런 개인 빵집을 운영하시는 그런 되게 인상 좋으신 네. 아이들이 오면은 빵도 하나씩 주고 하실 그런 이미지를 좀 떠올려가지고 약간 빵집에 그런 갓 나온 빵을 들고서 이렇게 반갑게 맞이해 주시는 그런 모습을 좀 만들어봤습니다. 우리가 몰랐던 독립운동가의 예. 모습을 거기에 투영시켜줘서 새로운 사실을 또 우리가 알게 됐네요. 그 박열 부부의 전통 혼례 올리는 모습. 예. 이것도 굉장히 인상적입니다. 근데 실제로 두 분이 혼례를 못 올리셨잖아요. 감옥에서. 약간 그 두 분의 스토리가 좀 안타까운 면도 있었고요. 네. 그다음에 좀 당시에 좀 법정에서도 되게 좀 두 분의 그런 모습이 좀 더 이렇게 뭐랄까 빛을 발하는 모습이었으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만약에 광복이 되셨을 때 두 분이 살아계셨으면은 한국에 와서 이렇게 또 하셨지 않으셨을까? 약간 네. 그런 상상도 돼가지고 그때 작업을 했어요. 그러네요. 그리고 김구 선생님한테 산타옷을 입히셨어요. 이런 생각은 또 어떻게 하신 건가요? 김구 선생님 작업할 때가 12월 달이었고 네. 굉장히 오랜 시간을 우리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힘쓰셨잖아요. 임정을 지키시면서. 임시정부의 수장으로서 예. 정말 큰 역할을 하신 분이죠. 예. 그래서 12월이라는 그 상징성도 있고, 그다음에 우리 후손들한테 어떻게 보면 가장 큰 선물을 주시기 위해서 되게 많은 노력을 하셨잖아요. 네네. 그래서 그 김구 선생님의 그 웃는 모습이랑 또 산타클로스의 이미지랑 또 상상을 해봤어요. 그러고서 예. 이제 이미지를 만들어 보니까 너무 잘 어울려가지고 12월에 이제 크리스마스쯤 해가지고 네. 처음 공개를 하게 됐습니다. 젊은 세대들한테는 김구 선생님이 좀 가깝게 느껴지는 네, 그런 포인트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 김난사 하면은 그 여성으로서 또 이분도 굉장히 큰 족적을 남기신 분이죠. 잘 모르는 분들도 있을 테니까 소개를 좀 해주신다면요. 저도 뭐 김난 선생님을 처음부터 알게 된 건 아니고요. 작업을 하다가 우연치 않게 이제 서울교육박물관이라고 정덕도서관 앞에 있는 그 박물관이 하나 있어요. 거기를 이제 그냥 차를 주차하러 잠깐 왔었는데 네. 거기를 지나가는데 우연치 않게 그 특별전이라고 써 있는데 김난사 특별전인데 밑에 부제가 유관순의 스승 이렇게 써 있는 네. 거예요. 그런데 예. 저희가 유관순은 아는데 김난사 선생님 누구지? 누군데 유관순과 연결이 돼 있지? 라는 생각이 들어서 잠깐 들어가서 이제 봤죠. 네. 그분에 대해서 봤는데 어마어마하신 분이더라고요. 우리나라 최초로 일본과 미국에서 여성으로서 그런 학위도 받으시고 유관순 열사의 스승이기도 하시죠. 스승이기도 하시고 네.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고종의 그 비밀문서를 가지고 파리 강화회를 가시려고 출발을 하셨다가 네. 상해에서 이제 한번 이제 거쳐서 가시는데 상해에서 교민들의 환송회를 받고 다음날 돌아가셨거든요. 의문의 죽음을 당하신 예. 말하자면 여성의 몸으로서 고종의 밀사 자격을 수행하러 가다가 의문의 죽음을. 근데 그 김난사 선생님 같은 경우에 알록달록한 캐리어를 끌고 가는 예, 그런 모습으로도 연출을 하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해외에 그런 활동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네. 약간 그때 개화기 의상들도 많이 입으셨거든요. 그리고 네. 또 그 주변이 또 약간 그런 풍경이랑도 잘 어울리고 그래서 해외에 나갔다가 어떻게 보면은 한국으로 못 들어오셨잖아요. 예. 그래서 다시 좀 밝은 느낌으로 귀환하신 느낌을 좀 한국하신 느낌을 표현하려고 캐리어도 좀 예쁘게 제가 쓰는 네. 컬러로 해가지고 디자인을 해서
삼청동 길을 걸어가시는 모습을 연출했습니다. 예, 사실 이 얘기만 해도 오늘 시간이 부족할 것 같긴 합니다만, 이 사실 레오다브 작가님 덕분에 정독도서관 담벼락이 독립운동가의 길로 새로운 명소가 됐어요. 그래서 아마 거기서 사진 찍어서 이런 SNS나 이런 거에 올리는 걸 사진을 본 사람들도 많이 계실 텐데 그런 거 보면 굉장히 좀 뿌듯하실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제가 처음에 작업했을 때도 네. 그 앞에서 다양한 사람들이 이 인물이 누구지? 하고 이렇게 좀 찾아보고 관심을 이끌어내는 거를 좀 원했거든요. 이 작업을 시작을 했을 때. 근데 이런 게 이제 현장에서도 이루어지고 SNS 상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공유를 하고 몰랐던 사실들을 알아서 뭐 고맙다고 또 따로 메시지 주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그럴 때마다 굉장히 힘이 많이 들죠. 이런 작업을 했다는 거에 대해서 저도 예. 계속 더 열심히 해야겠다라는 생각도 들고. 그렇습니다. 어떤 그 글이라든가 책으로 남은 기록 같은 것들도 많은 영향을 미치지만은 어떤 때로는 어떤 이미지 같은 것들이 굉장히 사람들 뇌리에 오래 남는 것 같아요. 가령 뭐 체게바라 같은 경우에 그 사람을 잘 모르는 사람들도 그 그림을 통해서 기억하는 분들이 많은데 이런 작업들이 우리 독립운동가들을 우리 국민들 가슴속에 좀 새겨놓는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의미 있는 작업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저도 처음에 그 체게바라의 그 이미지가 네. 너무 강렬했던 거죠. 예. 그래서 약간 저도 그런 기법을 좀 빌려서 약간 그런 흑백이 강하게 대비가 되는 그 스탠시 기법을 사용을 해가지고 네. 약간 사람들이 잠깐 스치고 지나가서 보더라도 좀 머리에 오래 남을 수 있는 그런 작품이 되길 바라면서 좀 거리에 남기게 된 거죠. 네, 네. 사실 그 작업 이후로 우리 최성욱 작가님이 독립운동가를 그리는 그래피티 작가로 널리 알려지시고 계속 그 일을 지금 해오고 계십니다. 2019년에 3.1운동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때도 광화문 일대의 그 외벽에 독립운동가를 그리셨죠. 그게 이제 현장에서 라이브 페인팅으로 이제 한 8m에 2.7m짜리 그린 게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정부청사랑 외교부 건물이랑 뭐 그런 외부 건물들의 작품이 전시됐던 것들은 디지털로 저희가 그려놨던 것들. 아. 그게 한 70점, 80점 정도? 네. 미리 그려놨던 것들이 있거든요. 네네. 그거를 다 출력을 해가지고 쫙 전시를 한 거죠. 어마어마하게 큰 작업이었겠어요. 예. 예. 어떤 분들을 그때 그리셨나요? 너무 많아가지고 어. 다 말씀드리기 예. 힘들 정도로 아까 앞에 나열했던 그 네, 함정도에 네. 그렸던 분들도 계시고 거기 안 계셨던 뭐 이회영 선생님이라든가 뭐 정정화 선생님 뭐 네. 이런 분들도 거기에는 이제 제가 디지털로 작업해 놓은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 담아가지고 쫙 전시를 했었습니다. 알려지지 않은 많은 독립운동가들까지 그때 표현을 해내셨네요. 그 아마 독립운동가들 한 분 한 분을 그래피티로 작업할 때마다 사연들이 있으실 것 같은데 그 중에서 이제 우리 여운영 선생님 작품 같은 경우에는 후손한테 우리 작가님이 직접 전달을 하셨다는데 어떤 얘기가 있었습니까? 제가 녹사평역에다가 독립운동가 작품을 전시를 한 적이 있는데 네. 녹사평역 지하에 그 벽에다가 그 도시철도 공사랑 해가지고 작업을 했었거든요. 예. 근데 그거를 우연치 않게 이제 후손분이 한국에 계신 후손분이 보신 거예요. 그거를 사진으로 찍어가지고 이제 영국에 계신 할머니한테 보내드렸는데 네. 해외에서는 이제 그런 문화가 있잖아요. 자기 조상들의 사진을 초상화 같은 거를 거실이나 이런 벽에다가 네. 자기 집안에다가 이렇게 걸어놓는 그런 문화가 있어가지고 아마 제 생각에는 영국 분이랑 결혼하셨는데 후손분도 자기 이제 할아버지 사진을 좀 걸어놓고 싶으셨는데 마땅한 초상화가 없다고 하셨나 봐요. 네, 네. 그래서 제가 그린 걸 작품을 보시고 이거 혹시 작가님한테 얘기해서 좀 받을 수 있는지 물어봐 달라고 처음에는 이제 비용도 지불하시려고 이제 연락을 주셨더라고요. 그래서 네. 저희도 처음에는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고민을 하다가 그래도 저희가 이걸 시작했던 게 아무래도 그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시작을 한 거라서 후손분들한테 드리는 거는 네. 작업을 해서 드리자 해서 새로 작업을 해가지고 벽에 있는 걸 띄울 수는 없으니까 새로 작업을 해서 영국으로 이제 보내드렸습니다. 그 집안의 가보가 됐겠네요. 이 독립운동가에 대한 작업을 하실 때 사실 자료 찾기가 굉장히 만만치 않다고 하던데 어떤 식으로 작업을 하십니까? 그렇죠. 이게 찾을 수 있는 게 한계가 있다 보니까요. 아무래도 뭐 인터넷이나
아니면 각종 뭐 자료실 같은 걸 찾는 것도 좀 많은 한계가 있고 운이 좋으면은 뭐 후손분들이 이제 보내주신 자료 그런 것들 아니면 뭐 학회에서 이렇게 좀 가지고 있던 자료들 그런 것들을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게 해도 너무 없습니다. 없긴. 네. 영감을 어디에서 찾으세요? 영감은 아무래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봉창 선생님처럼 좀 알려지지 않은 네. 이야기들 들었을 때가 좀 더 이런 부분도 계셨구나 라는 걸 좀 더 뭐랄까 머릿속에서 뭔가 좀 아이디어가 많이 떠오르는 편이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이제 음악이나 영화 같은 걸 보면은 이런 장면이나 이런 멜로디가 어떤 독립운동가랑 좀 연관돼서 떠오를 때가 있어요. 그럼 그런 것들을 좀 그림으로 표현해봐야겠다 해서 이제 네. 다 아이디어를 다 따로 모아가지고 스케치를 해보죠. 예. 그다음부터는 또 작가의 상상력이 더해져서 예. 이런 멋진 작품들이 나오게 되는데 우리 최성욱 작가님 지금 이제 작가명은 레오다브로 활동을 하고 계시죠. 레오다브가 무슨 뜻입니까? 딱 들으시면 이제 딱 떠오르는 그 인물이 있잖아요. 아 혹시 그 레오나르도 다빈치 네, 맞습니다. 맞나요? 아 예. 제가 이제 군대에 있을 때 네네. 이제 처음에 그래피티 시작했을 때는 막 여러 가지 이름을 썼는데 제대를 하면서 본격적으로 해야겠다 그래피티를 그러면서 이제 이름을 그래도 이제 여러 개 쓰면 안 되잖아요. 이제 정확히 딱 하나를 써서 활동을 해야 되니까 네네. 이제 군대에서 뭘 쓸까 고민을 하다가 우연치 않게 그 다빈치의 아트북을 봤어요. 예. 그래서 이분의 그 다양한 활동들 그리고 르네상스 시대의 그런 대단했던 그런 작품들을 보면서 내가 그래도 그래피티를 시작했으니까 어느 정도는 하나의 영역에서 좀 이름을 남겨야 되지 않을까? 네. 아니면은 그래피티라는 그런 문화를 좀 발전을 시키는데 좀 이바지를 해야 되지 않을까 해서 그 레오나르도 다빈치 이름에 앞글자들을 따가지고 레오 다 V 해가지고 레오다브라는 이름 만들었어요. 네. 멋진 작가명이 그렇게 탄생을 했군요. 우리 최성욱 작가님은 어떻게 그래피티 작가가 되셨습니까? 제가 이제 98년도에 대학교를 이제 디자인과로 들어가게 됐는데요. 네네. 이제 고등학교 때는 좀 특이하게 이제 미대를 준비를 하면서 사물놀이를 좀 했었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대학교 때는 아예 좀 새로운 걸 해봐야겠다. 그래서 어떤 동아리를 좀 들어서 해볼까 하다가 힙합 동아리가 있었어요. 춤추는 예. 동아리. 전 좀 그림 그리는 쪽이 아니셨네요. 예, 예. 아니 그림은 어차피 과에서 하니까 네네. 다른 걸 좀 해보고 싶어가지고. 근데 먼저 친구가 대학교 이제 친구가 힙합 동아리 들어가서 하고 있는데 재밌어 보이더라고요. 예. 춤도 뭐 이렇게 막 쳐보진 않았으니까. 그래서 저걸 해봐야겠다 해서 힙합 동아리에 들어가서 뭐 CD나 비디오 테이프를 이렇게 영상 같은 걸 보잖아요. 네. 근데 그 춤추는 댄서들 배경으로 그런 그림들이 있던 거예요. 우연치 않게. 그렇죠. 힙합 추는데 보면은 막 이런 차고나 이런 벽 같은데 이렇게 스프레이로 낙서해 놓은 거 이런 예. 것들 많이 보게 되죠. 예. 그래서 딱 그걸 보는 순간 뭐지 저거 되게 멋있다는 생각도 들었고 또 동아리방이 이제 아무래도 춤추는 데다 보니까 거울도 있고 뒤에가 바로 비치잖아요. 네. 거울 뒷면이. 근데 그냥 아무것도 없는 벽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선배님들이 너가 이제 디자인과도 다니니까 저거 한번 동아리방도 저렇게 해볼까 해서 당시에는 이제 스프레이로 하는 줄은 모르고 그냥 페인트 사가지고 그렸죠 그냥. 네. 그래서 이제 그걸 또 이제 사진 찍어가지고 막 스캔해서 이제 인터넷에 올리고 했더니만 다행히 반응이 좋아서 그걸로 이제 대학교 때 아르바이트도 하고 그렇게 시작을 하게 됐어요. 우리나라의 그래피티 작가라고 할 수 있는 분들이 몇 분이나 계실까요? 굉장히 적은데요. 네. 한 40명, 50명? 정말 손에 꼽는. 그것도 이제 전문적으로 일이네요. 한다고 치면 그 정도고 뭐 예. 취미로 하시는 분들까지 해도 뭐 얼마 안 되지 않을까. 그래피티 예술만의 어떤 매력은 어디에 있을까요? 일단 이게 재료 자체가 예. 물감은 벽에다 이렇게 칠을 하거나 캔버스에다가 칠을 할 때 마르는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리잖아요. 네. 최소한 그래도 10분에서 20분 정도 말려야 되는데 스프레이는 건조 시간이 뭐 빠르면은 뭐 2, 3초? 뭐 길게는 그래도 뭐 1분에서 2분 아니면 다 마르거든요. 네. 그럼 덧칠을 금방 할 수 있어요. 예. 그래서 큰 벽에 따로 스케치를 하지 않아도 스프레이로 칠을 하면서 수정을 계속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예. 작업 시간이 굉장히 빠르다는 장점이 있고 그다음에 저희가 평생 살면서 그릴 수 있는 그 그림의 사이즈가 커야 뭐 A1, 뭐 A0, 뭐 많이 크게 그리셔도 뭐 4절지, 8절지밖에 안 그려보잖아요. 네. 근데 벽은 사이즈가 어마어마하게 큰 공간이다 보니까 그 벽을 이렇게
스프레이로 채운다는 게 되게 매력적인 작업입니다. 그러니까 빨리 그릴 수 있고 아주 큰 벽에 내 마음대로 상상을 펼칠 수 있고 예, 굉장히 자유로운 예. 재료다 보니까 그게 되게 뭐랄까 순간순간 떠오르는 거를 되게 빨리 표현할 수가 있어요. 예. 이제 올해 광복 80주년입니다. 20년 후면 광복 100주년이에요. 아무래도 우리 최성욱 작가님 생각하고 있는 일들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떤 일들 계획을 하고 계십니까? 뭐 운이 좋아서 그때도 무언가를 할 수 있다면은 광복 100주년이니까 이제 저도 이제 한 60이 넘겠죠. 네. 그러면은 뭐 밑에서 그런 것들을 하는 친구들이 더 많았으면 좋겠는데 그때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그 친구들하고 같이 예전에는 저희가 100주년 때 그냥 단순하게 디지털을 프린팅해서 붙이거나 라이브 페인팅을 했다면은 그때는 다들 뭐 헤드셋을 끼고 있을 수도 있고 예. AR을 볼 수도 있고 핸드폰으로 안 쓰고 다른 걸 할 수도 있잖아요. 20년 후니까. 네. 그런 걸 가지고 광화문이든 아니면 어느 특정한 장소에서 굉장히 다양한 문화 예술로 진짜 축제를 만들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뭐 독립운동가만 그래피티 작품을 하시는 건 아닙니다만 그래도 이제 독립운동가 시리즈로 유명해지셨으니까 내가 이 독립운동가들 작품을 여기에 한번 구현해보고 싶다 하는 장소가 있을 것 같아요. 좀 상징적인 장소들 혹시 있습니까? 일단 뭐 국내에서는 그래도 뭐 임정기념관이라든가 임시정부기념관이나 아니면은 서대문형무소 예. 이런 곳에다 작업하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뭐 역사적인 걸 따진다고 하면 뭐 청와대 같은 데나 아니면 예. 뭐 판문점 뭐 통일이 되면 이게 뭐 원래 그래피티라는 게 남이 안 하는 곳에다가 누가 먼저 하느냐도 또 이게 또 중요한 요소다 보니까 예. 평양에 누가 먼저 했느냐 약간 이런 것도 역사에 남을 수도 있잖아요. 선점이 중요하네요. 예. 예. 그래서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뭐 그런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네. 앞으로 어떤 그래피티 작가로 남고 싶으신지요? 누군가는 정리를 하겠죠. 이제 한국 그래피티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역사에 대해서 정리를 할 때 그냥 일반적인 그래피티 작가로 남는 게 아니라 그래도 그래피티 문화를 어떻게 바꿀 수 있게 활동을 했는지, 그리고 우리가 기억해야 될 독립운동가를 어떻게 또 그래피티라는 기법으로 기록을 했는지, 네. 그리고 또 뭐 더 나가서 뭐 한국의 그래피티 하면은 떠오르는 작가가 레오다브라는 네. 사람이 되면은 되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우리 레오다브 작가님 손에서 우리 독립운동가들이 또 어떤 모습으로 재탄생할지 개인적으로도 많이 기대가 됩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KBS 라디오 광복 80주년 특별기획 위대한 나라, 위대한 국민 세 번째 시간으로 12년째 독립운동가를 그래피티로 그려내고 있는 국내 1세대 그래피티 아티스트 최성욱 작가를 만났습니다.